오늘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요. 수학적 기납법 마지막 그 기본 문제 안 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점화식을 공식화해서 풀어보는 거. 항이 만약에 A 100항, A 99항 이런 걸 구하라 그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식을 정리해서 풀었던 게 수학적 기납법이었어. 이거 증명 방법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증명 방법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귀류법 증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우 증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직접 증명이 있었고 한데 간접 증명법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지. 뭐였어? 귀류법, 대우 증명. 귀류법은 뭐였지?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 상태에 결과를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주어진 조건이나 가정에 모순됨을 보이면 그 명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부정하면 참이다. 이런 과정으로 도출됐던 부분이고 대우 증명은 뭐니? P면 Q다라고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도했었지.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도 참입니다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걸 다시 대우로 만들면 그게 P면 Q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입니다. 그렇게 증명했던 게 대우 증명이야. 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말에서 귀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귀납법이라는 게 있고 연역법이라는 게 있었지. 귀납은 뭐냐면은 일일이 얘들을 다 열거하는 거지. 증거가 되는 얘들을 다 들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국어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그러는데 미괄식 방법이 있지. 그 다음 연역법은 뭐였냐면 지은이의 주장이 머릿말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은이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논거들을 나열하는 거를 연역법이라 부르지. 그치? 이거는 귀납법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일이 얘를 다 들어보는 거야. 초항이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n이 2일 때, 세 번째 항 n이 3일 때 다 들어보는 건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지를 보여주려면 증명을 못해요. 왜? 자연수는 무한집합이니까. 계속 끝까지 대입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기기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증명을 했었던데 그때 썼던 문자가 K, 수학상수 K였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명제 P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참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연수 N의 값은 1부터 시작할 거니까 초항값이 참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n이 1일 때 P1이 참인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공이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일단은 참으로 나올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n을 또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증명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문자를 뭐를 써가지고요? 수학상수 K를 썼는데 자, 문자, 새로운 문자를 썼기 때문에 문제상에 없는 문자지. 그럼 범위를 꼭 써줘야 돼. K는 분명히 1 이상인 자연수야. 알겠죠? 이걸 써줘야 돼요. 오늘 주말평가 혹시 나오게 되면 이거 범위 안 쓰면 다 틀려요. 자, n의 값이 K일 때 주어진 명제에 PK가 참이라 가정하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몰라. 왜? 다른 자연수를 계속 대입해 보면 알겠지만 이 K 값이 자연수가 특정하게 주어지는 자연수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참이라 가정해 놓고 시작하지. PK가 참이라 가정해. 그죠? 그러면은 이 참이 되는 등식이 나오거나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이제 부등식 풀어볼 거야. 등식이나 부등식이 있을 때 이 참이 되는 그 식을 가지고 변형하지. n에다가 그 다음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그 다음 단계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 이거 자체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등식을 혹은 부등식을 식을 변형해서 풀게 되면 나중에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해놓고 이 식을 변형하세요. 변형한다는 얘기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거나 등식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양변에 뭐 같은 수를 더한다거나 양변에 양수를 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요. 등식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식을 변형해.
그러면은 결국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을 하도록 여러분들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단계가 뭐냐면은 n의 값이 k일 때랑 n의 값이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 뭐냐면 얘를 전 단계라 부르면 얘를 실험을 할 때 전 단계라 부르면 얘는 다음 단계랑 되는 거야. 전 단계, 다음 단계야. 다시 말하면 전 단계가 참이면 다음 단계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장치를 만든다 그랬죠. 그런 기계장치를 만들어내서 자, 기계장치를 이제 돌려나가는 거야. 그지? 공을 넣어. 근데 우린 첫 번째 공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을 넣어요. 돌려요. 그럼 그 다음 단계 n의 값이 2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하죠. 그 공을 다시 돌려요. 위에다 다시 넣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n의 값이 2일 때 참이었으니까 n의 값이 이제 3일 때 참이겠지. 계속 돌려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수학적 귀납 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n의 값, 따라서 1과 2에 의해, 뭐 길게 쓸 필요 없죠? 1과 2에 의해. 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참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더 길게 쓰려면은 명제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참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 참이 된대요. 이게 수학적 귀납 증명의 틀이에요. 문제를 푸는 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등식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오늘은 부등식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수능 기출이에요. 자, 문제 가볼게요. 기본 문제 9번이에요. 자, h는 양수일 때라고 조건에 나와 있죠. 그죠? h가 양수고요. n의 값이 2 이상인 자연수야. n의 값이 2 이상인 자연수래요. 그러면 얘는 시작할 때 얘는 n의 값이 1부터 시작을 못해요. n은 2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주어진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함에 있어서 자, 명제 Pn이라고 지정할게요. 주어진 명제를 Pn이라 할 때 정석 해설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Pn이라 할 때라고 하면은 식을 쓰기가 좋단 말이야. 주어진 명제라고 할게요. 그 명제가 이거야. 1 플러스 h의 몇 승의 값이 자 n승의 값이 우변을 봤더니 1 플러스 n 곱하기 h보다 항상 크대요. 여기 자연수 2 이상인 자연수를 대입해보면은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대요. 그걸 증명하라는 얘기야. 누차 얘기하지만 창진아, 자연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해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기계장치를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초항일 때 참인지 보여줘야 돼. 그죠? 그래서 n의 값이 2일 때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초항이 2일 때니까. 그러면은 명제 P2를 구해볼게요. 그럼 n의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죠. 근데 이 부등식이 지금 이쪽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풀어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좌변의 값은 얼마냐면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요. 그럼 1 플러스 h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h의 제곱에 플러스 2h 플러스 1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치? 자, 우변의 값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자, n에다 2 대입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2h죠. 그죠? 그러면은 h는 분명히 양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좌변식에서 우변식을 빼면 무슨 식이니까? 값이 양수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뭐 굳이 쓰진 않아도 돼. 자, 아무튼 좌변이 우변보다 커졌어요. 됐죠? 그럼 따라서 P2는 참이에요. 첫 번째 공이 참인지를 알아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이 단계로 가면 돼요. n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n의 값이 k라고 지정됐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색깔펜으로 써줄게요. 그죠? 이때 k는 반드시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써줘야 된다고요. 됐죠? 예, 형광펜으로 밑줄 긋거나 해봐. n의 값이 k일 때 주어진 명제 pk. 자, 식을 써볼까요? 그럼 k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식이 1 플러스 h의 k승의 값이
1 플러스 K 곱하기 H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것이 참이라 가정해 보는 거야. 참이라 가정했어요. 자연수 K가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식이 참이라 가정해봤단 말이야. 우린 단지 기계장치 만드는 과정이지. 자,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n의 값이 결국에는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유도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애들이 쉽게 잘못 배운 친구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여기 n의 자리에 다시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풀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편법을 하나 알려줄게.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도달시켜야 되거든. 그러면은 살짝 그 시험지 옆에다 써놔. 무슨 결론에 나와야 되냐면은 요 자리가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이어야 돼. 그럼 써놨다가 주우면 되는 거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되죠.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식의 값이 1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H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죠.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좌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성질 중에 양변에 뭐를 곱하면 좌변이 똑같게 나오니?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되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지. 양변에 1 플러스 H를 똑같이 곱해보면 되는 거지. 네! 자, 알겠어요? 자, 지금 졸린 시간이야. 스스로 조금 졸린 건 어쩔 수 없어. 식곤증도 오고 토요일 오후가 제일 졸리거든. 졸리면 잠깐 서 있거나 그래, 자리에서. 자, 그래서 양변에 선생님은 1 플러스 H를 곱해볼 거야. 그 다음에 다 풀고 나서 이거 지워버리면 돼. 알겠죠? 양변에 뭐를 곱해보자고요? 양변에 얘를 곱해보자고요. 1 플러스 H 값을 곱해보자고요. 그죠? 자,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H의 K승에다가 자, 1 플러스 H 곱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1 플러스 KH가 있고요. 거기다 1 플러스 H를 곱해본 거야.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됐죠? 자, 창이 똑바로 할거예요.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X의 값은 잘 봐요. 자, 이거를 전개해 놓을게요. 전개해 놓을게요. 자, 전개해 볼게요. 1 플러스 H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를 한 번씩 곱했으니까 KH가 있겠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KH의 제곱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좌변은 식이 맞죠? 근데 우변은 식이 안 맞죠? 자,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1 플러스 여기는 KH 플러스 H지. 그치? 여기까지는 똑같지?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가 n의 값이 k 플러스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 도달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자, 여기 결과를 한번 끄집어 볼게. 얘는 얘보다 어떨까? 값이. 자, 이 주어진 값을 볼게요. 이 값은 얘보다는 어때요? K가 무슨 수죠? K가 양수죠? 자연수죠? 2 이상인 자연수죠? H도 양수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 값보다 뭐가 더 커요? KH 제곱의 양수가 더 더해진 거지? 그럼 이 값은 1 플러스 KH 플러스 H보다 어떻다? 크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되죠? 처음과 여기 끝을 비교하면 되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S는 결국에 얘보다도 크다는 사실인 거잖아. 그럼 여기를 다시 H로 묶어내봐요. 그럼 식이 1 플러스 여기는 H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1 나오잖아. 그럼 K 플러스 1 먼저 쓸까? K 플러스 1 묶어내면 여기 H 묶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결론에 도달을 하잖아요. 이것은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한 거지. 다시 말하면 전 단계가 참이면 다음 단계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했지. 이해돼요? 자, 이것은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따라서 1과 2에 의해 주어진 명제는 참이죠, 다.
시작은 어디였어요? 이런 시작이었죠. 첫 번째 공이 참일 때 기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렸을 때 다 참이지. 같은 결론이지. 따라서 n의 값이 1과 2에 의하여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주어진 명제 Pn은 참입니다. 아니면 모든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 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정석하고는 틀은 똑같아요. 근데 뭐 세세하게 뭐 접속사 이런 거 쓰는 건 좀 틀려요. 근데 해설보다는 좀 짧아요.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주의할 부분은 어디라고요? 요런 거요. 초항이 얘는 2부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K라는 문자를 새롭게 쓰는데 그 K법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계는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1과 2의 참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야. 자, 이것도 이제 그 수학 추론에 있어서 이제 증명하라고 하는 내용까지는 아닌데 그 응용한 거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10번. 자, 명제 Pn이 주어졌어요. 자, 조건 잘 들어. Pn과 Pn 플러스 1 중에서 어느 하나가 참이야? 중에서 하나가 참이야. 됐죠? 그러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약속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여해야 돼. 그러면 어떤 추가 조건이 필요하대.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야 된대. 이 추가 조건이 뭘까요? 문제야. 자, 생각해 볼게요. Pn과 Pn 플러스 1 중에서 참이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참인 거지. 그러면 Pn 플러스 2가 참이지. 두 개가 모두 참일 수도 있나? 있죠.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일 수도 있고 얘는 거짓인데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일 수도 있잖아.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참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Pn 플러스 2가 참이죠. 경우는 두 종류죠. 누가 참인지 모르잖아. 그럼 두 번째는 얘가 참이라고 가정해볼게. Pn 플러스 1이 참이에요. 그럼 Pn 플러스 2가 참인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모르죠. 둘 중에 하나는 참인 거죠. 근데 자연수 n은 1부터죠. 그럼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P1이 참이면 뭐가 참이죠? P3이 참인 거죠. P3이 참이면 뭐가 참이죠? P5가 참인 거죠. 그럼 홀수가 계속 참이죠.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 n은 1부터니까 1 넣어볼게요. P2가 참이야. 그러면은 n에다 1 넣어봤다 그랬지? 그럼 뭐가 참이니? P3이 참이야. 그죠? 그러면 P3이 참이면 뭐가 참일까? P4가 참이야. 그죠? P4가 참이면 P5가 참이야. 자, 이런 식이지? 자, 그럼 조건에서 너네가 잘 찾아봐.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한 조건이라고 했거든? 예. 자, 그러면 문제에서 P1이 참이면은 얘는 홀수 번호는 다 참이야. 그치? 얘는 그럼 P2가 참이면 그 다음은 다 참이야. 됐죠? 그러면은 얘가 참인지 얘가 참인지 모르지. 이해됐나요? 예. 얘가 현재 P1이 참인지 P2가 참인지 모르지. 가정한 거잖아. 그럼 가정한 부분이 참이면 다 참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P1, P2가 다 참이면 되죠. 얘가 참인지 얘가 참인지 몰라요 지금.
그럼 연속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홀수번이 다 나가는 거고 얘는 그 다음 자연수는 다 나오는 거지. 그럼 처음 시작이 참이면 다 참인 거지. 그죠? 그럼 따라서 P1과 P2가 참이면 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게 추가 조건으로 들어가면 다 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요. 그 밑에 혹시 유제 질문 있는 사람 있을 거야? 그 밑에 있는 유제는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기 중에서 참인 거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 예를 들면 유제 15-17번 풀어본 사람들 혹시 질문 있을지 모르는데 요거는 1번을 한번 풀어보고 2번을 풀어보고 3번을 풀어봐서 그 중에 요 부분이 성립하는 보기를 옳은 답으로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일반적으로 못 풀어요. 1번 풀어보고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다 풀어보는 거야.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5번밖에 없어요. 예.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예. 자, 주요 점화식 5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유형 an 플러스 1이 an에 자 fn의 관계식이 더해진 형태고요. 얘는 fn이 곱해진 형태야. 이게 두 번째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은 더해진 거고 두 번째 유형은 곱해진 거야. 풀이 오늘 같이 해볼 거야.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an 플러스 1은 자 an에 p가 곱해졌어. p의 값은 1이 아니야. p의 값이 만약에 1이면 당연히 얘는 등차 수열이지. 그지? 자, 네 번째 유형, 그 다음 중요한 유형. 항이 세 종류죠? an 플러스 2가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이 있는데 각각 앞이 개수가 pqr인데 그 pqr의 합은 반드시 0일 때만 나와요. 제일 마지막 유형은 분수꼴 점화식이라 그래가지고요. an 플러스 1이 자 여기도 an 형태가 있고 분모에도 an 형태가 있지. 그지? 각기의 개수는 pqr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를 한쪽에다 써놓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당되는 문제 유형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요. 1번 유형부터 보여줄게. 예.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풀어. 223페이지에 보면은 그 M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뭐 악수하는 문제 있었어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지난번에 점화식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 자, 기본 문제 몇 번이었니? 3번이지. 자,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점화식 1번 유형의 첫 번째 적용된 문제가 이건데, 얘가 1번 유형이야. 자, an 플러스 1은 an에 뭐가 더해진 형태? fn이 더해진 형태. n의 값은 1부터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관계식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n쌍의 부부가 악수한 방법의 수가 a, n 가지고요. 한 쌍의 부부가 더 들어오면 이루어지는 게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악수의 방법수죠. 그랬을 때 여기서 더해진 값이 뭐였니? 4n이었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우리는 유도해 냈었거든? 그래서 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뭐냐면 5쌍의 부부가 있을 때 그럼 이루어지는 악수의 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A1, A2, A3 다 구했단 말이야. 자, 초항의 값은 얼마 주었느니? 부부가 한 쌍이면 악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초항은 그래서 0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100쌍이 부부가 주어지면 악수가 몇 번일까요? 그럼 대입해서 못 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유형을 어떻게 푼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 식을 변형하면 당연히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4n이잖아. 이게 객차 아니에요, 객차. 항과 항 사이 차이. 그럼 객차 수열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객차를 포함하고 있는 수열, 우리는 an을 일반화해서 유도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객차 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an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내면은 초항, 그 다음에 n-1항까지 누굴 더했니? 객차 수열을 더했지. 그치? 이게 객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bn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bn 수열이야. bn을 k로 바꿔서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초항은 누구였니? 0이었죠? 그죠? 그럼 n-1항까지 누구요? 예, bk예요. 그럼 여기를 4k로 바꿔서 넣으면 되죠? 그럼 식이 4는 앞으로 나갈 거고 얘는 공식이 첫 번째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전기해보면 얼마가 나오니? 2n 가로 n-1에 일반항화 되니까 얘는 n의 값 1부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 뭐야? A5였나? 5쌍의 부부가 있으면? 그럼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2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니까? 예, 4니까요. 그죠? 예, 얼마였어요? 예, 40번이었나요? 앞서 40번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쌍이 주어져도 몇 번 하는지 알 수 있지. 이게 일반화 시켜서 풀어보는 방법이야. 우리가 정석에서 풀었던 그저께 풀이했던 방법은 1부터 대입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요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석에서도 지금 해설을 해놨는데 그 해설이 어딨냐면은 224페이지에 해설을 해놨어요. 224페이지 가면 이 문제 해설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려운 풀이법도 있어요. 자, 224페이지 가볼게. 자, 봐요. 여기 이런 식으로 유도했죠? 어떻게 유도했어요? A1 나왔으니까 A2 구했지? 그 다음 A3 구했지? A4 구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n의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n의 자리에 n-1을 대입하면 여기가 an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an-1 되지? 그죠? 그럼 여기가 4 곱하기 n-1 되겠지?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해서 유도했지? 더하면은 A2 여기 우변에 있는 A2 소거될 거고 A3 우변에 있는 A3 소거 차근차근 규칙성 있게 소거된단 말이야. 그럼 좌변은 AN만 남게 돼 있고 여기를 다 더하는 꼴이 되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지. 그죠? 그렇게 한 거고요. 선생님은 그 공식화해서 바로 풀었죠. 아, 이게 계차 수열이구나. 그럼 이제 공식에 맞춰서 풀으면 되는 거구나. 바로 푼 거지. 근데 얘는 유도했지, 식을. 요새 수능 문제, 내신 문제 출제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유도해내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바로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러한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야. 식을 여기까지 정리했지? 그치? 여기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AN을 유도해야 되지. AN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n의 자리에 n-1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AN이 나와. 되니? 예. 이렇게 돼서, 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그 곱하기 유형이 있었어요. 전에 정리해놨던 유형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찾아줄게요. 예, 225페이지요. 225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점화식 2번 유형에 해당되는 거야. 점화식 요 2번 유형에 해당되는 게 225페이지 문제야. 4번 문제야, 4번. 이게 점화식 2번 유형. 자, an 플러스 1은 an이랑 한 거 어떤 관계성이 유지가 되냐면은 fn을 곱했을 때야. n의 값은 1부터라 그랬고요. 그죠? 정석 위에도 써놓으면 좋아요. 네. 자, 요 문제에서 우리가 관계식을 어떤 점화식을 구현했었냐면은 1단계를 통과할 때 나온 점수가 1점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n 관계식을 이렇게 해서 유도했었죠. 요때 나왔던 값이 뭐였어? 이게 3의 n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 3의 n승이 곱해졌죠? 자, 4번 유형에서는 일반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점화식 유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n의 값 당연히 1부터고요. 됐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fn에 관계된 식이 여기 있지? 그럼 이게 2번 유형인 거야. fn이 곱해져 있지? 얘는 fn이 더해져 있지? 자, 두 번째 유형을 푸는 해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쓰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은, 축차대입법이라 불러요. 따라 읽어봐.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예. 축차대입법. n의 자리에 1부터 계속 대입해 나가면서 얘는 나중에 곱하는 거야. 얘는 더했죠. 이 식은 아까 더해서 유도했었고 얘는 곱해서 유도하면 된다는 얘기야. n의 자리에 뭐부터 대입해? 1, 2, 3 해가지고요. n-1까지 대입해요. 그래서 변변 곱해요.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전부 다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전부 다 곱해서 푸는 거야. 그걸 변변 곱한다고 표현할게. 변변 곱하기. 그러한 방법을 뭐라 부른다? 예, 축차대입법이라 부르는 거야. 축차대입법.
자, 한번 해볼게요. A1은 1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다가 1 대입해봐. A2가 나올 거 아니야. A2는 그러면 A1 곱하기 얼마? 3의 1승이죠. 자, A3를 구해볼게요. 그럼 A2 곱하기 3의 2승 되겠죠. A4를 구할게. 그럼 A3 곱하기 3의 3승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갈 거야. 근데 어디까지만 대입할 거냐면 n-1까지만 대입해. 왜? 그래야지 A의 n항이 유도가 돼. 그러면 AN은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는 AN-1항에 3의 n-1승이 곱해진 형태거든. 그러면 이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좌변에 보면 A2 있으니까 얘를 전부 다, 여기 좌변은 좌변끼리 전부 다 곱하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전부 다 곱하라고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A2하고 우변에 있는 A2가 약분되겠죠. 그죠? A3, A3 약분되고 A4, A4 약분되면서 이게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약분된다고요. 그러면은 좌변에 정리돼서 나온 식이 뭐냐면 AN식이 정리가 될 거고, 여기는 뭐야? A1은 안 없어져요. 그죠? A1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서요. 자, 차근차근 어떻게 곱해져?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져? 3의 n-1승까지 곱해지면서 식이 정리가 되지. 그치? 근데 A1이 얼마니까? 1이니까 보통 1로 나와요. 그래서 1 대입한 거고요. 그럼 여기는 식을 정리했을 때 지수가 더해지는 꼴이 되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져? n-1까지 더해지겠지. 그럼 지수를 정리해보면은 여기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됐죠? 그러면은 항의 개수가 몇 개? n-1개. n-1개 그 다음 초항 더하기 마항이죠. 그죠? 초항 더하기 마항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3의 2분의 n 곱하기 n-1승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유도했던 게 A5를 구하는 문제였거든? 그러면 우리는 A1, A2, A3에게서 유도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안 풀고 식을 많이 정리해 놓으면 A100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5를 정리해볼까요? 3 곱하기 2의 몇 승이니? 2의 5 곱하기 4승이죠? 그럼 얼마니? 그러면 3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예. 정석에다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정석 버리지 않죠? 지역이 되니? 자, 229페이지 문제 6번에 야, 뭐라고 쓸까? 3번 유형. an 플러스 1은 1이 아닌 p에다가 an을 곱해놓고 나중에 상수 q를 더한 꼴. 자, n의 값 당연히 1부터고요. 자,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여줄게. 얘는 식을 변형하는데 식을 변형해서 푸는데요. 네, 어떻게 변형하느냐면은 이런 꼴이 나오도록 해요. an 플러스 1에서 어떤 값이 빠지도록 해요. 그 다음에 an에서도 어떤 똑같은 값이 빠지도록 변형해요. 똑같은 값이 빠지도록 변형해요. 근데 이게 배수관계가 나오도록 풀어요. 이게 배수관계가 나오도록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곱해지는 값은 p가 나오도록. 자, 이렇게 계속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가로 쓰고요.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은 p의 값이 와요. 여기 묶어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동그라미 자리는 뭐가 됩니까? k가 와요. p는 그대로 얘가 오죠. k 값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데, 자,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어요. 자, 얼마가 되냐면은 단 이 k 값은 뭐냐면요 1-p분의 q야. 1-p분의 q야. 별거 아니야. 이건 공식이야. 근데 왜 그런지 보여줄게. 당연히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살짝 전개해볼까? an 플러스 1에서 k를 뺐어요. 자, 전개해볼게요. pan 빼기 pk죠? 그럼 마이너스 k 이항했어요.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q의 값이죠? q의 값이 얼마가 됐죠? 1-p를 묶었죠, 여기? 그 다음 k를 묶었죠?
그럼 K값은 P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K값은 1 빼기 P분의 Q야. 그래서 유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이 K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내면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해 그냥 바로 풀면 된다. K 값은 공식화해서 바로 풀면 되고요. P는 붙이면 되는 거죠. 바로 풀면 돼요, 그러면. 3번 유형이 제일 중요하면서 풀이가 제일 쉬워요. 자, 볼게. 아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었을 때, 자, 일반항이 어떻게 나면 A1이 뭐 나왔니? 이거 불러줘. A1이 뭐 나왔죠? 팔 나왔나요? 예.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이 어떤 점화식 나왔죠? 2분의 1 곱하기 AM 플러스 3 나왔나요? 자, 이 점화식이 얘잖아. 1이 아닌 P가 곱해졌고 그 다음 Q가 더해졌지. 됐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식 변형해서 풀자. 실험을 요 문제에선 실험을 4번 하면은 농도가 몇 %가 되냐 문제였어. 그럼 실험을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 알아야지. 식을 유도할 거야. AM 플러스 1에서 자, K값 구할게요. 자, 1 마이너스 P분의 Q의 값이란 말이야. 그럼 6이죠. 됐나요? 예. K값 어떻게 나오고요? 1에서 P값 빼고요. 그 다음에 Q를 집어넣어서 분자 취하면은 3을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AM 플러스 1에서 뭘 빼면 돼요? 6을 빼면 되죠? 그죠? 여기도 그러면 AN에서 뭘 빼면 되죠? 6을 빼면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와요? P의 값이 오겠죠? 됐나요? 예. 이 식이 유도가 됐어.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봐. 선생님은 여기를 치환할 거야. 잘 들어. 여기를 BN으로 치환할 거야. BN이 AN에서 6을 뺀 값이야. 그럼 BN 플러스 1은 뭐니? BN 플러스 1은 뭐 나올까? 그렇지. AN 플러스 1 빼기 6이잖아. 그럼 요게 BN 플러스 1이잖아. 요게 BN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치환했지?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BN의 몇 배야? 2분의 1배죠? 그러면 BN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 B수열이죠. 공비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이 됐나요? 그러면은 BN을 너네가 구해보는 거야. 선생님, 등비수열 어떻게 구하는데요? B1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승 일반항이잖아.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일반항이잖아. 찬수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예. 자, B의 n을 그럼 다시 어떻게 환원을 시켜볼게요. Bn이 얘였단 말이야. AN에서 뭐를 빼서 6을 뺐죠? 이거 바꿔요, 이제. 그럼 P1은 뭘까? P1은 n의 자리에 뭐 든 거야? 1 넣은 거야. 그럼 여기다 1 넣은 거야. 그럼 A1 빼기 6이야. 이해돼요? 거기에 2분의 1에 n-1은 곱한 거예요. 근데 A1이 몇이었어요? 8이었어요. 그죠? 그럼 8에서 6 빼면 2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이 되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AN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에다가 6 더하면 되죠? n의 값은 1부터고요. 그럼 일반항 시킬 수 있지?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돼?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 10% 소금물 100g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 500g 빼냈지? 빼내고 계속 6%짜리 소금물 50g을 계속 넣었지? 계속 실험을 반복하지? 농도가 점점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니? 처음 시작이 농도가 몇 %야? 실험을 첫 번째 하면 8%지? 점점 떨어지지? 계속 떨어지지 않아. 이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면 농도가 몇 %에 가까워질까요? 이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면 농도는 몇 %에 가까워질까요? 답은 6%예요. 6이 요거 6이죠?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K값 구하면 바로 수렴값이 나와. K값이 답이야. 그래서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왜?
여기 n의 횟수가 늘지? 계속 늘죠? 실험이 늘죠? 그럼 이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너네 이거 감소함수 배웠잖아. 감소함수 배워서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모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실험이 계속 반복되면 이 n의 값이 자연수로 지정이 되겠지. 실험을 한 번 했을 때 농도, 실험을 두 번 했을 때 농도, 실험을 세 번 했을 때 농도, 농도가 줄어들죠. 근데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게 무한히 반복하면 0에 가까워지잖아.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개념이 극한이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6에 가까워지죠. 그 6에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고 하면 수렴 값이라 부르는 거야. 수렴. 그래서 6%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예. 자, 마지막 두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하죠. 인터넷 연결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227페이지 그 외분점 구하는 유형이 우리가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문제 5번이에요. 여기 유형이 몇 번째가 해당된다고요? 네 번째 유형이에요. 항이 세 종류 있어요. AN 플러스 2항이 있고요. AN 플러스 1항. 그 다음 AN항이 있을 때 상수값이 PQR이 더해져요. 그 합이 0이래요. 자, 단 PQR은요 그냥 무턱대고 상수를 더 더하는 게 아니고요, 더해졌을 때 이 값이 0이면 돼요. 됐죠? 한번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인지 한번 볼게. 외분점 우리가 그때 관계식 구해봤더니 A1이 뭐였니? A1이 2였죠? 그 다음에 A2의 값이 얼마냐면 3이었죠? 그죠? 그래서 점화식을 구하고 봤더니 점화식이 이런 점화식이 나왔지. AN 플러스 2는 값이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나왔죠? 그죠? N의 값은 1부터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또 이제 1, 2 구했으니까 3 구했고, 4 구했고, 5 구해서 5를 구했지. 대입해서. 그럼 만약에 A 100을 구하래. 100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말이야. 됐지?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알겠죠? 자, 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 이 식을 이제 변형할 건데, 우리 3번도 변형해서 풀었지? 3번 유형이 실제적으로는 쉽게 풀리지? 등비수열처럼 풀리니까, 등비수열에서 얘가 공비의 값이니까. 그죠? 요때 K 값이 얼마였다고요? 1 P분의 Q 0대 해가지고, 약간, 형식 비교했었죠? K를 빼는 식으로 변형했었지? 얘도 변형이긴 한데 이렇게 변형하자는 얘기야. 항이 세 종류니까 AN 플러스 2 다음이 AN 플러스 1이지. 얘를 빼는 식으로 변형해.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이거 하나 작은 수가 AN이니까 그럼 이걸 빼는 식을 변형해. 됐죠? 자, 이걸 등식화해서 만드는데 요 앞에 나오는 값은요, 요 앞에 나오는 값은 우리가 이제 식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져. 그때그때 달라요. 자, 여기를 그럼 아까 있는 K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K'이라고 할게. 아까 있는 K랑 아니야. 얘는 공식이 아니야. 식을 변형해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식을 얘를 변형해서 얘처럼 만들었어. 그럼 얘가 뭐를 의미할 거냐? 잘 생각해봐. 자, 항들이 나열되어 있죠? 자, 여기가 AN항이에요. A1이 있죠? A2가 있죠? A3가 있죠? 이해하면 끝나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들어. AN-1항이 있고 AN항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나오는 이 차이를 볼게. 차이가 개차죠? 그럼 차이가 얘가 B1이 나온 거고 얘가 B2가 나오지? 차이가 B3가 나오지? 쭉 가가지고 얘가 BN-1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참고로 여기를 기호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여기를 선생님이 네모라고 할게요. 요 값을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요. 항 3개만 있으면 되죠. 자, 요렇게 한번 볼게. 그럼 AN 플러스에서 AN 플러스 1을 빼는 식은 여기지. 여기서 이거 뺀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차이가 네모지. 이 차이가 네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2에서 A1을 뺀 게 항 3개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세모 자리가 되지. 그죠?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구한 거지, 지금 얘가.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죠? 소환이 됐어? 예. 그런데 이 네모는 세모의 항상 몇 배죠? K'배죠? 다시요. 네모는 세모의 항상 몇 배가 나온다고요? K'배가 나오죠? 계속 K'배죠? 언더스탠? 그러면 이 개차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지? 등비 수열 되는 거지. 그치? 개차가 등비 수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개차가 공비가 K', 공비가 K'이 되는 등비 수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B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B1 곱하기 공비 K'. 그치? 거기에 n-1승이지.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지. 됐니? 그럼 요것만 구해내면 이제 개차 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는 일반 수열 AN을 구할 수 있죠. 수열 여기까지 이해돼서?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정해졌니? A1 플러스 n-1항까지 누굴 더한 거죠? 개차 수열을 더한 거죠. 공식이었지? 자, 그럼 A1의 값은 얘란 말이야. A1이 2야. 그죠? n-1항까지 누구를요? 얘를요. B1 곱하기 공비가 얼마라고요? K'이죠. K', 그 다음에 여기가 K-1승으로 지정화되면 되지. 문자가 K니까. 이건 K'이에요. 됐죠? 공비가 K'이에요. 요거는 변수 K예요. 됐죠? 이것만 풀어내면 되죠. 자, 애들이 이제 여기를 헷갈려 하는데 B1이 그럼 뭐냐? 이건 나와 있어. K' 구하면 돼. 그지? 이건 식 변형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B1이 뭐냐? B1이 여기 아니야. B1은 A2에서 A1을 뺀 값이 B1 아니야. B1은 2 플러스 n-1까지 다 정리해볼게. B1은 뭐라고요? A2에서 A1을 뺀 게 B1이죠. 그 다음에 식 정리하면 되죠. K'에 K- 이거 정리하면 되죠. 이게 일반화 시키는 거지. 지역이 돼서? 네. 자, 요거는 따로 이제 개념식으로 한번 정리해 준 거고요. 문제를 한번 여기 맞춰서 풀어볼게.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을 한번 변형해보자. 자, 얘처럼 한번 써볼까? 이 식은 am 플러스 2 마이너스 3am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am 나왔죠? 이게 0이죠. 얘처럼 썼죠 지금. 주어진 식을 얘처럼 썼죠. 자, 여기 앞에 p의 값이 1이 왔죠? q의 값이 마이너스 3이 왔죠? r의 값이 2죠. 그럼 p, q, r을 더하면 0이죠. 맞네요. 그러니까 됐지? 그럼 이 유형을 얘처럼 변형할 거야. 그러면 am 플러스 이 앞에 오는 개수는 1이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럼 이걸 똑같이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얘처럼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를 개수를 마이너스 1로 맞추면 되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얘를. 마이너스 1am 플러스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am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묶어내고 이렇게 묶어주면 얘처럼 되죠? 그죠? 자, am 플러스 2에서 얘를 뺄게요.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넘어갈게요. 2가 넘어가면서 묶이죠? 얘랑 묶이죠? 됐나요? 얘랑 묶어봐. 그럼 마이너스 2 가로 am 플러스 1 빼기 am 되니까 그걸 이항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어진 식이 얘처럼 변형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이 공비지. 개차에. 얘는 개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고 있지. 계속 2배가 되는 관계니까. 계속 2배가 되는 관계지. 차이가. 그럼 등비 수열인 거지. 그러면은 개차
bn을 구해볼게요. 객차 bn을 구해볼게. b1 곱하기 공비가 2였으니까 이거잖아. K'이 공비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B1은 얘를 얘기했죠? A2에서 A1을 뺀 것이 B1이지? A2, A1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2 빼기 A1을 구해봤더니 자, 얼마에서? 3에서 2를 뺀 거죠? 그럼 얘가 1인 거죠? 그럼 객차 수열을 구해야 됐지? 그치? 그럼 여기 공식에 맞춰 쓰면 되지, 이제. 그쵸? 자, 어디다 풀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일로 올게요. 자, AN은 뭐야? 초항 2 플러스 N-1랑까지 누구를요? 객차 수열을요. 객차 수열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2의 K-1으로 놓고 식 정리하기만 하면 되죠. 잘 봐요. 만약에 문제가 A100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A100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100번째 실험의 값은 뭘까요? 문제를 구한다고 해봐. 이거를 식을 정리하고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잘 봐. A100은 N에다가 100 대입한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N에다가 100 대입하면 99죠. 이거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식을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100을 대입해도 돼요. 근데 100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식이 2 플러스 N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2 마이너스 1분의 K자리에 1 대입한 거. 그럼 식이 2의 0승. 그럼 1이죠. 초항이고요. 공비 2에 대해서 항이 몇 개요? 99개예요. 99개. 예, 마이너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2의 99승 플러스 1로 구하면 되죠. A100은. 되나요? 예. 그래서 유형 4번째까지 일반화 시켜서 일반항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해봤어요. 잘 알고 계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유형은요, 가장 쉬운 거야. 가장 쉬운 그 유형이 몇 번이냐면은, 자, 222페이지예요. 222페이지 위에 선생님이 다이아몬드 1이라고 그랬는데, 다이아몬드 5로 바꿀게요. 222페이지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1이라 그랬는데, 다이아몬드 5로 바꿀게요. 예. 자, 첫 번째 문제죠. 자, 요것만씩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자, 이제 자율 복습합시다. 자, 봅시다. 분수꼴로 되어 있는 점화식이죠. 분수꼴 점화식은요, 역수 취해서 풀면 그냥 나와요. 네, 이제 풀어보는 거고요. 쌤하고. 자, 가볼게요. 자, 문제 2번이어서 기본. 자,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이 an 플러스 1은 분수꼴이야. 그럼 여기도 an이 와. 그럼 p 곱하기 상수가 오고요. q. 그 다음에 여기 an이 오는데 그 개수가 어리야. 자, n의 값이 당연히 1부터고요. 자, 분수꼴 점화식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역수 취하라고요. 네. 역수 취하면 바로 답 나와. 해볼게. 자, 추항이 2라고 했고요. an 플러스 1은 식이 어떻게 나왔니? 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나와있지. 자, 역수 취해볼게요. 분수꼴 점화식 역수 취해보는 거야. an 플러스 1분의 1 되죠. 식이 보면 역수 취하면 똑같죠. an분의 an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약분해볼게요. 태권부 약분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an분의 1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 몫이 1이 남죠? 자, 여기 다시 써볼게요. a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쉽죠, 그러면? 자, 헷갈려 보이니? 그러면 여기를 bn으로 취환해봐. 헷갈리면. 그럼 여기가 bn 플러스 1이지.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예, 결국에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한 건 똑같으니까 an 플러스 1분의 1 되지. 그러니까 이게 bn 플러스 1이고 bn이지. bn 플러스 1은 bn에다 1을 더했지. 그럼 계속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되지. 그러니까 bn은 등차수열이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Pn은 등차 수열인가? P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아니야. Pn이 얘잖아. 그럼 바꾸면 되지 그냥. an분의 1 더하기 B1은 B1은 A1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 n-1 곱하기 공차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A1의 값이 2였잖아요. 그럼 식이 얘가 2분의 1 더하기 n-1인가 얘는 얼마가 되냐? 정리할게요. 2로, 분모를 2로 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얘 2분의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an분의 1이니까 an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조합수열인 거니까. 역수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면 그럼 역수 안 취했을 땐 조합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an은 이거 역수 취한 거. 그럼 2n-1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거. n의 값이 1부터고요. 알겠죠? 결국 조합수열이에요. 조합수열이에요. an분의 1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그랬죠? 얘는 일반항 an 구했었네, 그지? 이렇게 해서 역수 취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나름 정리해 보시고 밑줄 그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 2학기 수업을